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작은 꽃집 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처음부터 서울에서 나고 자란 건 아니고 대학을 진학하면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전에는 서울에서 4시간 거리에 있는 지방에서 살았고요. 여담이지만 농사 짓는 지역이긴 했어도 학생 수도 제법 있고 걔들 중에선 공부도 곧잘 했는데 서울 오니까 날고기는 친구들이 왜 그렇게 많던지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 졸업하고 처음엔 저도 남들처럼 그럴듯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남들 시선을 의식하며 먹고 입고 그러고 살아야 하는 게 참으로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회사를 관두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꽃집을 열었어요. 어려서부터 농사일로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랑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저희 할머니가 꽃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화병은 늘 화사한 꽃들로 가득했고 집 앞 마당에도 봄에는 라일락 나무가 만개하곤 했었죠. 그리고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꽃집을 해야겠다 결심을 내렸고 동시에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내친김에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뒀었거든요. 그래서 꽃집 겸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제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지금은 이혼했지만 편의상 남편이라 부를게요.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카페에 오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한동안은 눈인사만 하다가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기까지 무려 1년이 걸렸죠. 사실 카페 위치가 회사들이 밀집한 곳이다 보니 연락처를 물어보는 식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남자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남자들에 비하면 무척이나 신중하고 진지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처음으로 카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자며 남편이 데이트 신청을 해왔을 땐 좀 놀랍고 신기하기까지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저희는 3년을 만났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3년의 연애는 사실 특별히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었어요. 서로를 힘들게 하는 순간도 있었고 동시에 서로를 웃게 하는 일도 있었고 다른 연인들의 연애와 그다지 다를 바 없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런 연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지내다 보니까 정이 들었고 나이가 들었고 그러니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굳이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정말 어리석었어요. 결혼 자체를 너무 우습게 봤다고 지금도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제 주변에서 누군가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겠다고 하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며 말리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결혼할 때 친정과 시댁에서 1억씩 보태주셨고 거기에 저랑 남편이 모아둔 돈을 더해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샀어요. 그런데 그 1억 받고 거진 1년 가까이를 신우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남편에게는 위로 2살 많은 신우가 있었는데 이 신우가 시집을 가던 당시에는 시부모님이 말 그대로 땡전 한 푼 안 해주셨답니다. 시부모님 말씀으로는 이른 나이에 마음에도 안 드는 사윗감을 데려와서 괘씸해서 안 해주셨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신우는 그래도 자식이라곤 둘밖에 없는데 이렇게 차별하는 법이 어딨냐며 말 그대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은 물론이고 결혼식을 올린 후에는 괜히 저한테까지 심술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친구들을 데려와서는 잔뜩 시켜먹고는 잘 먹었어 하고 도망을 간다거나 미안해서 밥을 사주고 싶다며 사람을 불러내놓고는 자리에 안 나타난다거나 하나같이 어찌나 유치하던지 어디 사람 짜증나게 하는 법을 배우러 다니나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이런 신우의 심술보다 저를 더 짜증나게 한 건 그럴 때마다 남편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누나 그러니까 신우가 얼마나 속이 상하면 저러겠냐 하면서 매번 제가 이해하길 바랬어요. 게다가 조금이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꼭 신우를 만나서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제가 전업주부를 결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신우는 대학을 졸업한 직후 결혼해서 이후로는 쭉 시조카만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 제가 보기엔 부동산이라던가 업무적인 면에서 남편이 조언을 구하기에 신우는 적합한 상대로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결혼 전 저희 둘이 탈 차를 고를 때도 그랬습니다.
참고로 제 친척 중에는 외제차 딜러로 20년을 근무한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장롱면허인 신우하고 상의를 하는 꼴이라니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저 남편이 누나하고 사이가 좋아서 그런가 싶었지, 신우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될 정도로 누나라면 꼼짝 못하는 인간인 줄은 눈치채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먼저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제가 남편과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에 신우가 도를 지나쳐도 심하게 지나쳤거든요. 결혼한 지 2년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할머니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로부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건 바로 할머니의 시골집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선 팔든 어쩌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셨지만 저는 할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공간인 만큼 웬만하면 원형 그대로 최대한 오래 간직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할머니의 장례가 마무리되고 친정부모님은 집이라는 게 사람 손을 타지 않으면 금방 낡아버린다며 저더러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내려와 쉬기도 하고 집도 정리하고 그러라셨어요. 당신들도 종종 들리겠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알겠다 했습니다. 다만 거리가 거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야 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 남편에게도 이야기하니 자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가도 좋고 저 혼자 다녀와도 괜찮다면서요. 그리고 솔직히 이때까지도 할머니의 집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님 생신으로 온 가족이 모였을 때였어요. 분위기가 그럭저럭 무르익었을 무렵 술에 취한 남편이 우리는 별장도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니까 왜 당신 할머니 집 그 집이 우리 별장이나 마찬가지지 하면서 다 놀러와 이러는데 어이가 없어서 거기가 무슨 별장이냐고 신경질이 나서 확 쏘아 붙여버렸죠. 그러니까 시부모님도 얼른 그래 거기가 어떻게 별장이냐 하시며 남편더러 술 취했으면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잠이나 자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저더러 좋겠다며 언제 한번 자기도 초대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시매부랑 시조카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마음 같아선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은 걸 그래도 신우체면 그까짓게 뭐라고 그걸 지켜주겠답시고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발등을 찍었던 거죠. 어머님 생신으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곧 날이 추워질 것 같았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남편더러 정리 좀 하러 할머니 댁에 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때 신혼에 한번 초대하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이번에 같이 내려가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날 더 추워지기 전에 가서 할머니 댁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면 좋겠다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남편이 덧붙이길 시조카들한테 거짓말하는 숙모가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 하는데 인사치레로 한 말이었지만 애들까지 기억을 하고 그런다 하니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고 또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카페에 손님도 없고 그래서 모처럼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할머니 댁 근처에 사는 이웃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참고로 이웃분이 제 연락처를 가지고 계셨던 건 제가 혹시나 할머니 댁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에게 연락을 달라고 먼저 부탁을 드렸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니 그분한테 연락이 왔다는 건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이웃분께서 지금 할머니 집에 어떤 남자가 이삿짐을 옮긴다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거기에 이사를 누가 오냐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당신도 궁금해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남자가 무슨 상관이냐면서 짜증을 내더라나요. 황당해서 친정부모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역시나 친정부모님도 금시초문이라며 거기에 누가 이사를 오냐 말도 안 된다.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이셨지요. 결국 친정부모님과 함께 할머니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일이라 차가 덜 막히긴 했지만 그래도 4시간이 짧은 시간도 아니고 마음이 초조하니 거리는 평소보다 더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땐 이미 깜깜해질 대로 깜깜해져 있었죠. 집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정도가 아니라 도어락 자체를 아예 다른 걸로 바꾸어 놨더라니까요.
도무지 황당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 10여 분을 문 앞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을 부르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집안에 있던 남자가 나오더군요. 남자의 뻔뻔한 태도가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했으니 당신이 누군데 이 집에서 나오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어이없단 표정을 지으며 여기가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말이 되냐? 이 집 주인은 나다. 내 명의로 된 집이다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말이에요. 그리고는 남자가 저더러 증거 있으면 내놓으라는데 환장하겠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전화 주셨던 그 이웃분이 오셔서는 원래 여기 살던 할머니 가족들이라고 도대체 그쪽은 누구냐며 저희보다 더 화를 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남자더러 그쪽이야말로 증거 있냐? 증거 내놔라 계약서 있을 거 아니냐 해가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남자가 좀 주춤하더니 어디로 전화를 걸어서는 뭐라고 막 짜증을 내대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달라고 누군진 몰라도 내가 직접 통화를 해보겠다 했는데 주지도 않고 결국 또다시 실랑이를 하는데 순간 뭐를 잘못 누른 건지 아무튼 핸드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조건 모른다고 하라고 들어누워서 버티라나 어쩌라나. 그리고 이내 저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저희 신우였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냐니까 신우가 가타부타 대답도 안 하고 냉큼 전화를 끊어버리대요. 어이없는 상황에 황당해서 이번엔 제 핸드폰으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전화는 안 받고 계속 끊어버리길래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심해부에게 전화하겠다고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며 오늘은 일단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되겠냐대요. 그냥 넘어가긴 뭘 넘어가냐고 당장 설명하라 했습니다. 아니면 진짜 경찰 부르겠다면서요. 그러자 신우가 바로 전화를 해와서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일단 내일 만나서 자기 얘기부터 들어주면 안 되겠냐더라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일단은 집안의 남자가 신우랑 아는 사람인 것 같으니 큰일이야 있겠냐면서 당신들도 너무 피곤하다고 일단은 올라가자 하셨죠. 그래서 결국 집으로 올라왔는데 시간을 보니 어느덧 새벽 1시가 다 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새벽 내 뒤척이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제가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제 딴에는 나름대로 배려해준답시고 심해부시 조카 전부 다 집에서 나갔을 법한 때 전화를 했죠. 그런데 지난밤 애걸복걸하던 신우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매섭게 날이 선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밤중에 여러 사람 피곤하고 곤란하게 그랬어야 하냐며 저한테 짜증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는 내 할머니 집에 있는 그 남자 도대체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그런 것까진 제가 알 거 없고 당분간 거기 세주는 셈치고 그 남자가 살게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언제 그 집 누구 세준다고 했냐? 싫다 했습니다. 막말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필요 없다면서요. 그랬더니 신우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면서 가족끼리 그 정도 이해도 못 해주냐대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를 내가 어디서 봤다고 가족 타령이냐 제정신이냐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딴에는 신우 기분 나쁘라고 형님 애인이라도 되냐고 쏘아붙였죠. 그런데 신우 반응이 정말 말 그대로 화들짝 놀래서는 저더러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제가 신우더러 미쳤냐 제정신이냐 했어요. 그리고는 그럼 더더욱 말이 안 된다. 싫다 불쾌하다 당장 나오라고 하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나한테는 소중한 추억의 장소인데 신우의 내연남이라니 너무 더럽다고. 나더러 심해부 얼굴을 어떻게 보라는 거냐고 말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신우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자기는 그 사람 없으면 죽는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왜 하필 내 할머니 댁이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면 가까운 데다 꼭꼭 숨겨놓을 것이지 왜 괜히 나까지 얽히게 만드냐고 화를 냈죠. 그런데 신우가 하는 말이 그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며 아무튼 저더러 이해 좀 해달라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확 심해부한테 이야기해버릴까 싶다가도 그럼 시조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싶고 그리고 그렇게 남편한테조차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던 와중에 시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심해부가 신우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거든요. 그리고 심해부가 눈치챈 이유도 어이가 없는 게 저희 할머니 집 근처에는 마트고 뭐고 없으니까
신우가 어지간히 뭘 사서 보냈던 모양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사나르는 동안 심해부 카드 쓰고 인터넷 쇼핑몰 아이디도 심해부 거로 하고 멍청한 데는 답도 없다더니 정말 그 말이 딱이더라니까요. 그리고 심해부가 아무리 둔하다고 해도 카드값도 전에 없이 많이 나오는 와중에 심지어 물건 중 하나가 반송이 되면서 그 전화가 신우가 아닌 심해부한테 갔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이건 뭐 이혼당하고 싶어 환장이라도 한 건가? 아주 그냥 심해부한테 제발 눈치 좀 채주세요 하고 빌었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심해부가 신우에게 이혼하자 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불똥이 저한테 튀었습니다. 신우가 말하길 이대로 이혼당하면 자기는 정말 오갈 데도 없어지기에 자기가 제 할머니 집에서 살아야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미쳤냐 제정신이냐 화를 내니 오히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거기서 평생 살겠다고 했냐고 자기랑 자기 내연남이랑 얼마라도 돈을 모아야 이사를 가든 어쩌든 할 거 아니냐면서 자기 상황 좀 이해해 달라나요. 그래서 결국 이미 신우 이야기로 온 집안이 뒤집어진 마당에 제가 못할 말이 뭐가 있겠나 싶어 남편에게 그간의 자초지종과 신우의 억지를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당신이 누나한테 말 잘해서 그런 소리 좀 못하게 해달라 했죠. 그런데 남편이 보인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신우가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그걸 이해 못 해주냐면서 어차피 세를 주는 집도 아닌데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는 사람이 마음을 곱게 쓰라는데 100번 양보해서 신우가 심해부랑 살 곳이 없다 하면 모를까? 제가 신우랑 신우네 연남은 정상적인 관계도 아닌데 그 두 사람 사이를 왜 이해해야 하냔 말이죠. 그래서 됐다고 둘이서 안 나가면 법대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인 저더러 그랬다간 자기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면서 자기 누나를 욕보이는 여자하고는 못 산다나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간 신우 때문에 마음 상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동시에 그럴 때마다 아무 역할도 못 해주던 쓸모없는 남편의 모습까지 겹쳐 떠올랐고 내가 이렇게 못 믿어온 남자랑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남편더러 그렇게 네 누나만 소중하면 네 누나하고 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너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부부랍시고 한 이불 덮고 살 생각은 죽어도 없다면서 말이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이 그렇게 나오자 신우는 더 기고만장해서 제 집에서 살겠다며 버텼다는 거예요. 신우는 제가 말만 그렇게 하고 남편과는 이혼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 건지 저더러 그러니까 자기한테 협조를 해달라며 그러면 자기가 자기 동생인 제 남편에게 말 잘해주겠다 뭐 그런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할머니 댁에서 신우의 내연남을 내쫓았고 그 과정에서 그 내연남이 사기로 수백 가지 내려져 있던 인물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왜 그렇게 깡촌시골이나 마찬가지인 저희 할머니 집에 있으려고 버텼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참고로 신우는 몰랐다고 자기는 정말 하나도 몰랐다는데 누가 그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신우도 경찰 조사받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건너 전해 들었네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남편은 뭐 정신이라도 차렸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왔습니다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기에 그렇게 결국 남편과도 이혼했습니다. 얼마 되도 않는 재산 정리하는 게 아주 성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크게 손해본 것 없이 정리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어요. 완전히 남남이 되고 난 이후 남편은 지인들에게 제가 자기 인생 신우 인생을 조졌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고 다니는 눈치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테니 그런 말 믿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믿는다고 해도 뭐 제가 하나하나 해명하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어쩔 수 없지만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남편과 신우, 남매가 서로의 인생을 조졌다 싶습니다. 특히 남편에게는 이 누나는 너한테 코딱지만큼도 도움이 되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꼭 알려주고 싶었는데 끝까지 알아채질 못한 듯하니 어쩔 수 없죠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아무튼 남매간 우애는 기가 막히니 죽을 때까지 외롭지는 않겠네요. 하여간 이혼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용기 내길 100번 잘했다는 마음뿐입니다. 앞으론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매번 신중하고 가장 저를 위하는 길이 뭔지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제 인생을 만들어 볼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용실을 운영하며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진작에 미용 쪽으로 진로를 잡았으니 벌써 16년째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처음에 미용을 하겠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두 분 다 얼마나 반대를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에 갈 때만 하더라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여상이나 미용고를 가면 날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막연히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비교적 성적도 괜찮았던 제가 난데없이 미용고를 가겠다 하니 어머니는 울고불고 저를 잡으시고 아버지는 처음 회초리까지 드셨다니까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니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결국엔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결정을 믿어주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묵묵히 제 일만 하면서 경험을 쌓아왔네요. 그리고 마침내 남의 미용실에서 1회번 1억과 친정부모님이 보태주신 3천만 원으로 제 미용실을 오픈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미용실을 오픈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나서 사귄 지 4년차가 돼가던 해였기에 솔직히 시기상으로는 성급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제 미용실을 제대로 운영해 나가고 싶었기에 남편의 프로포즈가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결혼이라는 게 식만 올리면 끝이 아니잖아요. 남편은 아이도 둘은 낳고 싶다며 연애 때부터 노래를 해댔으니 분명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원할 게 뻔했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산후조리도 해야지. 이후로도 엄마인 제 손이 필요할 걸 생각하면 정말이지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미용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제 생각엔 2년에서 3년이면 충분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결혼도 출산도 다 때가 있는 거라며 저처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저를 설득하려 들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언젠가는 혹시 사랑이 식은 거냐 해가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도 있어요. 그러니 더는 그런 남편을 밀어낼 수가 없었고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처음 몇 달간의 신혼생활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비록 남편은 회사 일로 저는 미용실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을 해나간다는 게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결국 임신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를 원하기도 했고 동시에 원하지 않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웠으니 아이까지 있으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싶으면서도 동시에 미용실을 생각하면 지금 아이를 갖는 건 타이밍이 좋지 않다 뭐 그런 고민을 했던 거지요. 하지만 임신이라는 게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는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는 언제 내가 고민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감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임신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기뻐하시던 친정부모님과 달리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반응은 냉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일 핑계로 당신한테 아이를 맡길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럴 생각이 정말 요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머님의 말씀이 서운하기보다는 어이가 없을 뿐이었지요. 사실 어머님과 저는 시작부터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어머님께선 상견례 자리에서 저와 저희 친정부모님한테 대놓고 무려 4년제씩이나 졸업한 내 아들이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걸 제가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 안 차대요. 하고는 불평을 하셨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저희도 그쪽 아드님이 결혼 좀 해달라고 저희 딸 앞에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시며 한 방 먹이셨거든요. 정말이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시방석에 앉은 듯 마음이 불편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어머님께선 이후로 저희 친정어머니가 당신 앞에서 거들먹거렸느니 어쩌니 하시며 번번이 싫은 소리를 하셨으니
아무리 제가 힘없는 며느리의 입장이었다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어머님께 어머님도 누가 어머님 앞에서 어머님 아들 흠잡으면 싫으시잖아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그래서 그러셨던 거니 이해 좀 해주세요.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 닮아서 상대가 누구건 간에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산다고 아주 웃기지도 않는 집구석이네 어쩌네 하시더니 급기야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깔보기까지 하셔서 저도 마음이 많이 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대뜸 애 안 봐준다 소리까지 하시니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심지어 다른 시댁에선 산후조리원비도 주고 그런다던데 그런 건 물론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런 방구도 없으셨으면서 말해요. 그래서 저도 걱정 마시라고 어머님한텐 부탁 안 드린다 했네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출산 예정일까지 한 달도 남기지 않았던 때 어머님의 생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나는 안 갈 테니 당신하고 신우하고 챙겨드리라 했고 남편도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그런 법이 어딨느냐 하시며 그래도 얼굴은 비추고 가는 게 예의 아니냐 하시대요. 신우도 하는 말이 어머님이 음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와서 다 같이 축하하고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는 건데 그것도 어렵냐며 싫은 티를 냈고요.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먹을 거라곤 하나 되어 있는 게 없었거든요. 혹시나 싶어 그나마 제가 그 와중에 갈비를 좀 재워갔으니 망정이지 어떻게 미역국 하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느냔 말이죠. 하지만 저를 정말 어이없게 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결국 제가 준비해간 갈비에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 몇 가지를 꺼내 식사를 시작하고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던 때였습니다. 대뜸 어머님이 저더러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산후조리원에 가서 해야죠 하고 대답했어요. 요즘 산후조리원 안 가는 사람이 없고 어머님도 신우가 첫째 낳을 때 다녀왔으니 아실 텐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나 싶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더러 산후조리원에 간다고 100% 몸이 회복돼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돈 아깝다며 그런 건 원래 친정어머니가 해주는 거라고 친정에 가서 몸조리를 하는 건 어떻겠냐대요. 그래서 제가 신우도 여기 와서 산후조리 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당황하시라고 그런 질문을 했다기보단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행동이 따로 노니까 약간 짜증이 나서 반항심에 여쭤본 거였죠. 그리고 그런 제 질문에 어머님은 그때야 뭘 몰라서 보내신 거고 보내보니까 가도 별거 없구나 싶어서 저한테 가지 말라고 하는 거라나요? 그런 어머님의 대답에 신경질도 나고 그래서 저도 어머님더러 그럼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라서 그 비싼 돈을 주고 산후조리원을 가겠냐고 받아쳤습니다. 다들 뭐가 달라도 다르니까 비싸도 2주고 3주고 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는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홧김에 그만 친정어머니가 산후조리에 쓰라고 2천만 원을 주셨단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사실 친정어머니께서 제가 대학도 안 갔지 시집 갈 때도 제가 제 힘으로 갔지. 그러니까 이래저래 못 해주신 게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임신한 걸 아셨을 땐 산후조리원비만큼은 꼭 해주고 싶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현금 2천만 원이 든 통장을 저에게 주셨고 당연히 저는 산후조리원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으니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친정부모님 두 분 다 부모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며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 나중에 요긴하게 쓰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은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남편에게도 숨길 생각이었는데 아무튼 방정맞은 제 입을 탓해야 했죠. 2천만 원이란 소리에 어머님의 눈이 휘둥그레해지더니 저더러 정말 그 돈을 다 산후조리원에 쓸 거냐 되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차 싶었던 저는 산후조리원비로도 쓰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야죠 하고 대충 둘러대긴 했지만 제 이야기는 더 이상 어머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눈치였네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어머님이 전화를 해오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산후조리원을 가는 건 아까운 것 같다며 대신 당신이 산후조리를 해주시겠다셨습니다. 그래도 아무렴 할머니가 낫지 생판남이 낫겠냐면서 말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님의 말씀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돌려물을 생각도 못하고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대놓고 물었어요. 분명히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애는 못 봐준다며 사람을 무안하게 하셨던 분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계속해서 당신이 해줄 건 없고 애라도 봐주고 싶어 그런다며 고집을 피우셨는데, 솔직히 저랑 어머님이랑 평소에 사이가 좋았다면 어머님의 그런 말씀이 조금은 애틋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보니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는 게 불편하기만 했네요.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어머님께 제 산후조리를 맡기면 하다못해 제가 어머님한테 안마라도 한번 시원하게 받을 수 있겠나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희 살림을 해주시는 것도 싫지만 해주신다고 한들 그 사이에 제가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없을 테고요. 게다가 어쨌든 그렇게 저희 집에 와 계신다 치면 설령 어머님께서 안 받는다 하셔도 제가 돈을 안 드릴 수가 있냔 말이죠.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몸조리는 하나도 못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더러 산후조리만큼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요새는 출산하는 병원에서 소개도 해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러자 어머님도 더는 하실 말씀이 없으셨는지 그래 너 잘났다 하시고는 전화를 탁 끊어버리시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출산을 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낳았습니다. 병원에 오신 어머님께서 기어이 산후조리원에 갈 거냐 하시는데 옆에 계시던 친정어머니께서 당연한 거 아니냐며 저 대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대로 친정으로 데려가서 2주 정도 더 데리고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그러면 당신 아들이 한 달 가까이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며 짜증을 내시대요. 물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다 큰 어른이 한 달 혼자 있는 게 뭐가 대수냐며 우리 딸애랑 결혼하기 전에도 혼자 살았다는데 별 걱정을 다 하신다고 어머님 입을 막아버리셨지만요. 그런데 어휴, 그 타이밍에 그렇게 일이 겹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고 친정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높아진 친정어머니 목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누구랑 통화를 하고 계신 건지 어머니 표정이 좋지가 않았죠. 그리고 이내 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신 걸 보고는 누군데 그러냐니까 저희 어머님이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이 넘어지셨답니다. 어디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셨는지 아무튼 넘어지셔가지고 어깨를 다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제가 와야 할 것 같다고 그러셨다나요? 당신 수발 들 사람이 마땅치 않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그런 어머님에게 지금 내 딸이 여기 놀러와 있냐고, 생각이 왜 이렇게 짧으시냐고 화를 내셨던 거고요. 아무리 어머님이시라지만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하지만 한편으론 정말 안 가도 되나 싶대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께 괜찮을까 하니까 저더러 네 몸은 네가 챙겨야 되는 거라며 여자가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평생 힘들다고 그쪽은 신경 쓸 것도 없다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자식이 없냐고 네 서방 있고 네 신우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시는데 듣고 보니 정말 다 맞는 말인 거죠. 심지어 신우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를 찾으시는 건지. 아무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고 안 갔어요. 그리고 이후로 이 일로 인해 두고두고 어머님한테 술상 위 안주거리 마냥 씹히고 또 씹혔네요. 친척분들한테도 어찌나 제 욕을 해대셨는지 정말 결혼식 때나 한번 뵈었던 먼 친척분이 저더러 네 시애미한테 잘하라고 그러면 못 쓴다고 문자를 다 보내셨더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저희 애는 2살이 되었고 신우도 둘째의 출산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랑은 크게 관계 있는 일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보니 저는 별 생각은 없었고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애가 보고 싶어 왔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오셔서는 신우 출산 선물로 뭘 해줄 거냐입니다. 벙찌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출산했을 때 시부모님한테도 신우한테도 정말 1,000원짜리 하나 뭐 받은 게 없었거든요. 당시 어머님 어깨 다치시고 어쩌고 하면서 저 애 낳고 그런 건 다 유야무야 되는 통에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생각하기에 선물이든 뭐든 해주려는 마음 있고 생각 있었으면 언제라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시댁 쪽에선 남편을 제외하곤 누구 하나 뭐 필요한 거 없냐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신우 출산 선물이라니. 그것도 대놓고 물어보시니 제가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럴 여유도 없고 저도 받은 게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뒷부분은 못 들은 척 하시고는 너 그때 네 친정엄마가 준 돈 벌써 다 썼냐는 거예요. 부려 2년이나 지난 상황에 그 돈을 어머님이 들먹이시니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궁금하시냐? 신우 출산하고는 상관없는 돈이라고 딱 잘라 선을 그었어요. 참고로 이 무렵에는 저도 어느 정도는 뻔뻔해졌다고 해야 할지 어머님이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실 때는 딱 거절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었네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나가니 어머님이 저더러 너 참 인정머리 없다 하시고는 네 신우도 산후조리원에 가야 할 거 아니냐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심해부가 실직하고 벌이도 없고 그쪽 시댁도 형편이 어렵다 하니 어쩌겠냐고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하시는데 그래서 어머님께 저 임신했을 때는 산후조리원 돈 아깝다며 산후조리원 가기 직전까지 사람을 못 가게 막으시더니 왜 지금은 또 이렇게 산후조리원에 목을 매시냐 했어요. 그리고는 아무튼 저는 신우 산후조리원비 대줄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으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 했죠. 그랬더니 미용실에 요새 손님도 바글바글하다면서 어쩌면 이렇게 매정하냐 하시며 급기야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잔소리 말고 다음 주까지 일단 1,000만 원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그걸로 제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제대로 못 해드린 거 없던 일로 해주시겠다대요. 그리고 이 일로 저와 남편은 결국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댁으로 돌아가신 이후로 분을 삭힐 수 없던 제가 남편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어머님이 신우 산후조리원비를 나더러 내놓으라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당신이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하라고 제가 막 하소연을 했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남편이 보인 반응은 어째 뜨뜻미지근하더니 퇴근하고 와서는 저를 붙들고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저더러 이제 애엄마도 되었고 하니 좀 느긋하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라며 그 돈 다 손에 쥐고 뭐 할 거냐고 그러지 말고 이참에 좀 베풀면 좋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할 때 자기 집에서 크게 뭐 해오라고 요구한 것도 없고 그때 제가 어머님 병간호 나 몰라라 할 때도 신우가 저 대신 어머님 병수발을 들었으니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고 게다가 미용실 때문에 명절에 다른 사람들은 2박 3일 일할 거 저는 1박 2일만 하지 않았냐면서 그게 다 어머님이랑 신우가 그래도 한 가족이라고 제 허물을 덮어줬으니 가능했던 거라나요? 그리고는 원래 가족은 그렇게 돕고 사는 거네 어쩌네 하는데 정말이지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은 똑바로 하라고 결혼할 때 당신은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해왔냐? 딸이 지 엄마 병간호하는 것도 며느리가 감사할 일이냐? 명절에 시댁에서 1박 2일 붙들려 있었고 친정엔 반나절밖에 못 있었는데 그게 무슨 개소리냐 하고는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은 개소리에 꽂혀가지고는 남편이 말하는데 개소리라니 말이 심하다며 그걸로 또 난리. 진짜 제가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개싸움도 그런 개싸움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결국 이 일은 부부싸움에서 그치지 않고 양가 부모님들의 싸움으로 번져버렸습니다. 남편이 촉새마냥 저랑 싸운 걸 어머님한테 말씀드렸고 어머님은 이게 다 제가 가정교육을 못 받고 대학을 안 나와 그런 거라며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연락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평소에 저희 친정부모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번번이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시냐고 어머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친정부모님더러 이혼 생각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딸 가진 죄인이니 뭐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다 하시라고 그랬네요. 물론 제가 그런다고 다 하실 분들은 아니셨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양쪽 어른들까지 감정이 상해버리고 나니 상황 자체가 완전히 수습불가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혼도 오히려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혼하고 완전히 남남이 된 지 반년쯤 되었을까? 1년에 4번 아이를 보여주기로 되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남편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 이야기를 주절주절 떠들어대더군요. 듣자하니 신우는 심해부랑 이혼했고 어머님은 어깨가 다시 안 좋아지셔서 지금은 아예 오른쪽 팔은 거의 쓰지 못하시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됐네 한마디 하니까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게 다 그때 제가 병간호를 안 해드려서 그렇답니다. 자기 누나 성격 알지 않냐고 거긴 저처럼 야무지지가 못하다며 그 당시 저만 제때 와서 어머니를 돌봐드렸어도 지금 저 지경까지는 안 되셨을 거라나요? 그리고는 자기한테 뭐 미안한 감정이 없냐 하더니 애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합치면 안 되겠냐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대로 저희 부모님한테 못 해드린 거 자기가 아들이다 생각하고 해드릴 거니까 저도 저대로 어머님 좀 보살펴드릴 순 없겠냐고. 자기 정말 반성 많이 했다면서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할만한 거네 어쩌네.
당연히 말 같지도 않아서 애 앞에서 개망신당하기 싫으면 입 다물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학벌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결혼한 이후로는 어떻게든 며느리 돈이나 빼먹으려고 하고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 아닌가요? 사실 친정부모님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계시곤 있지만 그래도 여자 혼자의 몸으로 돈 벌고 애도 키우고 하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았다면 지금의 이 자유로움과 행복 그리고 만족감은 결코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혹시나 이혼녀라는 그 타이틀이 무서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혼한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이혼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원래 결혼 전에는 광고회사에 다녔는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다스려 본다고 베이킹을 배웠는데 그게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하고 있으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게. 그래서 고민 끝에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얼마 전 카페를 차렸어요. 친정부모님이 4층짜리 작은 건물을 가지고 계셨는데 1층을 내주셨거든요. 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래도 월세는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됐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아무튼 그나저나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해서 그런가 평소보다 손님이 없네요. 그래서 모처럼 혼자 멍 때리며 커피를 마시다 보니 어째서인지 전 남편도 생각나고 어이없던 어머님도 떠오르고 꿈에서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었는데 기억이라는 게 무시할 게 못 되는군요. 이제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지만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에게 반했고 그래서 세 번째 만났을 땐 바로 사귀기로 했었죠. 물론 사귀는 동안이야 다른 연인들처럼 울고 웃고 삐지는 일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러자 했네요. 저에게는 시댁이 저희 친정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사실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인사 잘 드리고 오라며 좋은 과일과 한우를 챙겨주셔서 양손 무겁게 찾아뵈었죠. 그런데 어머니께선 이런 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사들고 오냐며 저를 무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니 어쩌느니 하시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그때 제가 사들고 간 거 다시 도로 들고 돌아왔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으니 어머님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그래서 그런 어머님의 반응을 보고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싶어 불안할 뿐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의 무례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여자가 씀씀이가 해프면 못 쓴다고 당신은 그런 꼴 못 봐준다 하시면서 집에 돈 좀 있다고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면 안 된다나요? 도대체 나를 언제 봤다고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나 싶은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명심하겠다, 조심하겠다 해가며 어머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던 게 사실이에요. 한편 그렇게 시댁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남편도 저희 친정에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다길래 괜찮다 하고 넘어갔지만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구경도 못했네요. 아무튼 친정어머니가 그래도 사윗감이라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상 차려주셨고요. 그런데 왜인지 그날 하루 종일 남편의 표정은 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몇 번이나 물었더니 나중에서야 저희 집이 자기 생각보다 훨씬 부자라서 놀라서 그랬다나요? 한편 얼마 후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꺼내셨어요.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안 그러셔도 된다 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도 요새가 어떤 시대인데 남자라고 무조건 집을 해오기를 바라겠느냐고 그러지 말고 그냥 양가에서 조금씩 도와주자 하셨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무조건 집은 당신이 해줄 것이니 그런 줄 알고 있으라대요. 그리고 거기엔 어머님이 덧붙이신 조건이 하나 있었으니 당신이 사주는 집인 만큼 명의만큼은 남편 단독 명의로 해야 한다나요. 솔직히 명의 문제야 어머님 입장에선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저도 친정부모님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신다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저나 저희 친정부모님을 진짜로 황당하게 했던 건 알고 보니 어머님이 해주시겠다는 집이 둘이 살기엔 많이 작기도 했고 위치도 별로였다는 거예요. 서울 끝자락에 있는 15평짜리 아파트.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여기에 굳이 집을 사야 하나 싶었죠. 애라도 생기면 무조건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잘 팔릴지 걱정스럽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사주지 마시고 차라리 돈으로 주시면 안 되겠냐 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보태주시는 건 무조건 싫다 하시니 저희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보태 좀 더 큰 집을 사겠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기껏 당신이 생각해서 집을 해주겠다는데 그 와중에 제 입맛대로 고르려고 드냐면서 싸가지가 있네 없네. 남편도 저더러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느라 괜히 어머님하고 시작부터 틀어질 필요 있냐며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어머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어머님 뜻대로 신혼살림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신혼이라는 두 글자가 주는 달콤함 때문인지 저희 둘만 놓고 본다면 결혼 생활 자체는 괜찮았어요. 어차피 둘 다 직장 생활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 사실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도 못했죠. 하지만 문제는 어머님께서 집을 사주셨다는 이유로 걸핏하면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셨고 그렇게 오셔서는 냉장고부터 시작해 제가 하는 살림에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퍼부으셨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퐁퐁을 두세 번 짜는 걸 보시고는 해프다고 말씀하셨을 정도니까요. 그뿐만인가요? 집을 사줬더니 돈이 없다. 집을 사줬더니 뭐가 필요한데 못 사고 있다. 매번 집을 사줘서 힘들다며 돈돈돈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모른 척 할 수도 없어서 20만 원씩 드리는 일이 한 달에 3-4번은 반복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이 저 모르게 어머님이 뭐가 필요하다 하시면 인터넷으로 시켜드리는 일도 빈번하게 있었으니 생활비 명목으로도 이미 매달 50만 원씩 드리는 상황이었던 걸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시댁에 흘러가는 돈이 매달 150 가까이는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이나 전화벌이가 적은 편이 아니었고 남편이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싶다고 해서 각자 월급에서 얼마씩 각출해서 소비하는 상황이었다 보니 처음엔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얼마나 해드리던지 간에 그걸 그렇게 일일이 따져 묻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정부모님은 하나라도 더 해주지 못해서 안달이셨는데 어머님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가져가시려고 하시니 언젠가부턴 점점 저도 모르게 나를 세우고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진 건 신우가 결혼 상대를 집에 데려오면서였어요. 남편보다 3살 어린 신우는 당시 이혼녀였습니다. 저도 지금 이혼녀가 된 마당에 신우가 이혼녀라고 말하니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는데 이혼하게 된 이유 자체가 달라요. 신우는 신우가 바람을 피다 시매부한테 걸렸거든요. 게다가 바람 상대가 시매부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 양쪽 집안이 얼마나 쑥대밭이 되었을지 말 안 해도 아시겠지요? 그런데 시매부도 사람이 보통 독한 게 아니구나 싶었던 게 신우랑 그렇게 틀어지고 나니까 자기 아들인 시조카도 꼴도 보기 싫다면서 친권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우가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물어주고 시조카까지 키우게 되었죠. 하지만 신우는 1년도 되지 않아 새로운 남자를 만났고 급기야는 재혼 이야기까지 나온 거였어요. 저야 좀 이른 거 아닌가 싶었지만 어머님이랑 남편은 너무 기뻐했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남자 쪽에서 혼수로 2억을 요구하더랍니다. 남자 쪽에서 결혼은 허락하겠지만 시조카 교육비라던가 양육하는데 경제적인 도움은 못 주니까 한마디로 시조카 키울 돈하고 혼수할 돈은 챙겨오란 소리였지요. 사실 저랑 신우의 사이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렇게까지 해서 재혼을 하고 싶나 그런 생각도 들고 같은 여자로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솔직히 말하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기분이었지 그 일이 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나 남편은 어쨌든 당신 딸이고 여동생이었으니 저랑은 느끼는 바가 달랐던 모양입니다. 신우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쉬고 눈물 짓고 제가 보기엔 신우가 저렇게 된 게 자업자득이란 생각도 들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런 와중에 하루는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 좀 하자셨습니다. 사실 어머님의 얘기 좀 하자는 보통은 돈 달라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이번엔 또 뭘 핑계로 돈을 달라고 하시려는 걸까 그런 생각이 아닌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설마 저한테 신우의 혼수를 대신 해달라고 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그것도 2억 전부 다 저에게 내놓으라고 하실 줄이야. 처음에 저는 제가 뭘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 들었다 싶어서 방금 뭐라고 하셨냐고 되묻기까지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정말 뭐랄까 민망해하는 기색조차 없이 너무나 당당하게 저한테 2억만 구해오라셨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직장 생활하는 제가 2억을 어디서 구하냐고 받아쳤어요. 그리고 구할 수 있다고 해도 신우 혼수를 왜 제가 해줘야 하냐, 말도 안 된다며 아주 난색을 표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남편 결혼할 때 집만 안 해줬어도 이렇게까지 당신 사는 게 빠듯하진 않았을 거래요. 그러면서 그 집 해주느라 당신 사는 집 담보 잡아 대출까지 받았었다며 그거 갚느라 허리가 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왜 그렇게 매번 돈 하셨는지 조금은 납득이 가긴 했습니다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집을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짜증을 내시고 하소연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머님 사정이 어려운 건 알겠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게 이 집 때문이라고 하시니 어쨌든 죄송스럽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신우 혼수 2억을 제가 다 해줄 수는 없다고 딱 잘랐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네 친정에다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황당해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우가 시집 가는데 왜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라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는 절대 못한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네가 시집 올 때 해온 게 뭐가 있냐 그러시대요. 내 아들은 집 해왔지만 너는 고작 TV니 냉장고니 그런 거 몇 개 사다 집어넣은 게 다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때 안 해온 혼수 지금 한다 생각하고 돈으로 받아오라나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럼 이 집 그냥 파시라고 했습니다. 이 아파트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로 신우 혼수를 해주시던 마시던 하시라고요. 저랑 남편은 친정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니까 걱정 마시란 말과 함께 말이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다시 한번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어디 감히 누구를 대릴 사위로 만들 생각이냐며 친정에 들어가서 사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파는 것도 절대 안 되고요.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무조건 저희 친정에서 돈을 받아오라 우겨대시니 저로서도 참는데 한계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어머님이 왜 저희 친정 재산을 탐내시냐 했습니다. 마음에도 안 차는 집 꾸역꾸역 해주시고서는 이리저리 돈도 많이 가져가셔놓고 이제는 아예 친정에서 돈을 빼오라는 게 말이 되냐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차피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저희 사준 아파트가 모르면 그게 남편한테만 좋냐고 저한테도 좋은 일이라 하시면서 저희 친정부모님 재산도 똑같답니다. 어차피 저희 친정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저한테 올 거고 그럼 저희 남편 돈이기도 한데 저희 남편 성격에 지 부모고 여동생이고 나 몰라라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쓰나 지금 쓰나 결국 같이 쓰게 될 거라며 필요할 때 먼저 좀 쓰자는 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냐는 거예요. 뻔뻔하게 네 친정부모 죽고 나면 해가며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있으니 소름이 끼치고 정말 재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더러 하실 말 못하실 말 구분도 못하시냐? 어디 머리라도 부딪히셨냐 하고 저도 막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퇴근한 남편이 현관에 들어섰고 어머님은 대단한 아군이라도 만났다 싶으셨는지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지 신우 시집 가는데 돈 좀 보태랬다고 당신을 아주 노망난 노인네 취급을 한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전후 사정을 물어볼 생각도 않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니 어머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집까지 해주고도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시어머니는 자기 어머니밖에 없을 거라면서 저더러 잘 좀 할 수 없겠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당신 어머니가 나더러 2억을 내놓으라는데 그것도 친정 부모님한테 받아오라는데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냐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좀 당황한 듯 어머님더러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말이 되냐 하며 황당한 표정을 짓대요.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억지를 쓰셨습니다. 이러다 신우 시집 못 가면 니들이 평생 데리고 살 거냐 하시면서 말해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게 이런 건가 싶은 게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집 같지도 않은 집 해주셔놓고 아주 뽕을 빼려고 하시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남편더러 당장 이 집 내놓고 팔아서 그 돈 어머님 드리라 했어요. 우리는 친정에 들어가서 살던지 그것도 싫으면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자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잠깐 얘기 좀 하자더니 아무리 어머님이 억지를 쓰신다고 저까지 같이 그러면 어떡하냐입니다.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어머님 딴에는 이 아파트가 오를 것 같으니 못 팔게 하시는 거 아니냐며 다 우리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래요. 그러면서 저더러 어머님 말씀대로 자기 집이면 제 집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그러지 말고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말이라도 좀 해보랍니다. 2억이 안 되면 하다못해 1억이라도 괜찮다면서 말해요. 정말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더니 딱 저희 어머님과 남편을 두고 하는 소리였다니까요. 결국 제가 짐 챙겨서 그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놈의 집 끌어안고 오래오래 살라고 나는 더는 이렇게 못 산다면서요. 친정부모님은 밤중에 연락도 없이 온 저를 보고 무척 놀라셨고 저는 고민 끝에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부 다 털어놓았어요. 막말로 남편까지도 꼴도 보기 싫은 마당에 제가 뭐 한다고 어머님이고 남편이고 감싸줘야 되나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역시나 친정부모님은 두 분 다 몹시 노여워하셨습니다. 김칫국을 들이켜도 유분수지. 막말로 신혼집이냐고 그런 거 하나 해줘놓고 얼마나 거들먹거렸냐고. 그런데 이제 와서 2억이라니 저희 친정부모님이 미쳤다고 남의 집 딸 시집가는 미천을 왜 해주셔야 하냔 말이죠. 친정아버지께서 남편하고 어쩔 거냐 하시길래 마음 같아선 이혼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어머니가 저 좋을 대로 하라셨어요. 행여나 친정부모님 체면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못하겠는 거면 신경 쓰지 말라고 당신들은 저 하나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전화해 만나자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니 남편이 싱글벙글 웃으며 저를 반기더군요. 그리고 건넨 첫 마디는 장인 장모님하고 얘기는 해봤냐는 거였죠. 그래서 해봤다 결정도 내렸다 했습니다. 남편이 2억이냐 1억이냐 묻길래 돈까지 줘가며 뭐하러 사냐고 이혼하라셨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얼마나 놀랐는지 마시던 물을 헛삼키곤 캑캑거리기까지 하대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어머님이 내 친정부모님 재산 탐내시는 거 무섭다고 했습니다. 막말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라고 고사 지내시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런 어머님하고 가족으로 못 살겠다고요. 그리고 남편더러 당신도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하는데 뭘 믿고 살겠냐 갈라서자 했네요. 어머님은 집까지 해서 결혼시켰더니 감히 이혼 소리를 꺼내냐며 절대 안 된다 하셨지만 법이 뭐 어머님 입맛대로 움직여주나요? 남편이 협의 이혼을 안 해줘서 장장 1년 2개월이나 걸렸지만 결국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후회하지 말라길래 드디어 그 마음에도 안 드는 집구석에서 나오게 생겼는데 후회는 무슨 후회냐 기뻐서 눈물이 난다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머님한테 어이없이 돈 뺏길 일도 없으니 어찌나 후련하던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혼 소송을 이어가던 중 신우는 결국 파혼을 당했습니다. 남자 쪽에서 2억을 부르긴 했지만 1억만 해왔어도 그냥 넘어갈 모양이었나 본데 그마저도 없다 하니까 남자 쪽에서 염치도 없냐며 어지간히 싫은 소리를 했나 봐요. 그리고 신우는 신우대로 그걸 가지고 남자를 어지간히 닥달을 했는지 남자가 질려서 헤어지자 한 모양이 돼요. 신우가 몇 날 며칠을 울고 짜고 난리도 아니었다며 어머님이랑 남편이 그것도 제 탓을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정말 이혼하길 잘했다 100번 잘했다 싶더라니까요. 아무튼 완전히 남남된 게 올봄이고 그 직후에 카페 차려서 지금 이런 행복과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어요. 솔직히 처음엔 남편이 밉다가 어머님이 원망스럽고 괜히 신우까지 얄밉고 제 감정 하나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싼 값 치르고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주변에 염치 없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시고 멀리하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상의 행복을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요. 저도 좀 더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워서 제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없게 할 생각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